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은 우리가 참 많이 요즘 유행하는 말입니다. 몇 년 전부터 책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책을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성경을 어느 정도 인계시 이상 읽다가 보니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이 응답이라 그랬거든요. 평소에 생각했던 응답, 평소에 늘 마음을 가지던 그 응답, 기도 응답, 제 손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해서 책을 또 받기도 하고 도서관에 빌리기도 하고 또는 어떻게 사기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작가들이 쓴 책 읽기 전에 제가 먼저 무슨 책부터 보냐면 이거 보입니까? 양자론입니다. 뉴턴 과학 전문 잡지입니다. 양자론. 이 속에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의 특별히 그 과학 얘기 이런 것을 기적된 양자론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도 양자론 속에서 뭐가 있냐면 이거 소립자 또는 미립자라고 합니다. 소립자. 이것도 역시 똑같은 뉴턴 잡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원자, 원소, 미립자, 소립자, 힉스 입자, 지금 이 시대에 첨단을 달리는 아인슈타인이라든가 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양자 물리학을 공개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그 책을 먼저 본 다음에 이 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거는 요한계시록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갖다가 조명한 내용이었습니다. 과학 이야기면서도 우리 시대의 영적 이야기이면서도 지구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곁들여서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지성 씨가 쓴 이 책이 또 있습니다. 에이트란 뭐냐면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거 유비무환이 되겠습니다.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고 그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인가, 그에 대해서 이 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권 책이 4차 산업혁명, 제목만 8가 되지 사실은 이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이 서점에 가면 여러분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지금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이 책만 해도 벌써 인쇄된 횟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본다는 거지요. 55번째, 55번째 인쇄를 했습니다. 출판했다 이거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책이고, 또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자타가 다 인정하는 거 마지막 시대라고 말합니다. 말세라고 하죠. 말세 시대에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현명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당하는 거하고 알고 당하는 거 다르습니다. 여러분 주사 맞으러 갈 때에 어떤 간호사는 아픕니다 하고 다 준비하고 맞으면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런데 어떤 그 무능한 간호사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푹 찔러버려요. 그 얼마나 깜짝 놀라고 아픈데, 이 주사는 아픕니다, 좀 아픕니다 그러면 딱 내가 마음의 준비가 하나도 안 아파요. 그와 같이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는데 알고 당하는 거하고 모르고 당하고 다릅니다. 알고 있으면 대비도 할 수 있고 피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또 우리가 모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것은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분석가도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책들이 많이 나오고 사람들을 입에 오르내리고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곧 나의 미래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고 대한민국 미래고 교회의 미래입니다. 얼마나 합니까? 10년입니다. 10년. 어떤 그 계기가 우리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거 10년 안에
엄청난 윤곽을 드러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이라 혁명은 바꾼다 이 말이니까 확 뒤바꾸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인공지능입니다. 혁명의 내용이 뭐 인공지능이냐? 이것을 우리 AI라고만 AI 우리 많이 들어봤지요. Artificial Intelligence 이거 약자를 해서 Artificial Intelligence를 갖다가 약자를 AI라고 AI 인공지능이래. 인공지능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인공지능 AI. 2016년도에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세돌하고 AI 인공지능 알파고하고 한 게임 붙었지요. 한 게임 많이 5게임 붙었는데 4대1로 인간이 졌습니다. 근데 생각 있는 사람은 그 바둑 대결을 보고 많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저도 그랬거든요. 어떻게 지가 컴퓨터 가지고 사람을 이길 수 있느냐. 컴퓨터를 만든 만든 것이 인간인데 지가 어떻게 인간을 이길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알파고가 4판 이기고 이세돌은 한 판밖에 못 이겼어요. 그것도 봐줘서 이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100% 완전히 질판 그런 판이었는데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 컴퓨터에 졌는 그것을 나타낸 것이 2016년도에 대결이었습니다. 바둑 대결. 가장 머리를 많이 짜내어서 하는 대결 아닙니까? 바둑 대결 했는데 인간이 졌어요. 이세돌은 알파고에 완전히 고개 숙이고 패배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산업혁명, 산업 아닙니까? 산업이 뭡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산업이 있네. 돈 벌고 국가를 유지하고 재정을 유지하고 내 살림과 내 자녀 모든 우리가 생산하고 하는 라인 모든 것이 다 산업 아닙니까? 이 산업의 혁명이네, 혁명. 지금까지 기계가 돌아가고 뭐 주야 교대하면서 이런 시대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얼마 동안이요? 10년이다, 10년. 많은 세월 아닙니다. 10년 지나면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래 얼마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 현업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CEO도 잘 모르고 있어요. 알아야 돼요. 이런 시대가 다가온다는데. 이건희 씨가 그렇게 얘기했지요. 우리 삼성을 계속 이대로 유지하면 안 된다 이죠. 짧은 몇 년 기간 산업을 해가 팍 바꾸고 자꾸 개선해 나가야 되지. 이렇게 있다가는 세계 시장에 뒤도 못 따라간다. 그래가 안 바꿨습니까? 마누라 빼고는 다 바꾸라 안 그랬습니까? 새롭게 교체하라 안 그랬습니까? 그게 이건희 씨의 삼성 운영 체제였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이런 체제로 가면 모든 기업이 혁명 시대에 살아남지를 못하거든요. 그게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이 알파고가 이세돌을 집어먹어버립니다. 그게 4차 산업혁명 시대. 몇 년요? 10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 단계 돌입할 때 벌써 들어갔어요. 10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산업의 대혁명에 조그마니 어디 구조 기구를 교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로 완전히 백지화 시키는 그런 우리 산업 현장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많은 공부를 그렇게 많이 된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게 될 그런 형편이 있는 것이 세계의 모든 백성들이고 국민들이고 사람들입니다. 한국이 더하다 합니다. 우리나라는
농업도 옛날에는 농업에 지금 농업 아닙니다. 전부 다 공장공업입니다. 공장산업이고 전부 다 기업산업인데 한국은 더 심각합니다. 전부 다 이런 것으로 우리는 뭡니까?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애써 해서 만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수출하고 이래 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더 타격이 커요. 아프리카하고 달라요. 농사지는 그런 나라하고도 우리나라하고도 다릅니다. 그러니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직격탄이 맞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타켓입니다. 그래 우리나라 사람이 더 깨달아야 되는데 더 못 깨달고 있어요. 아까 세 가지 책을 소개했지요. 거기서 다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라고 제가 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한국은 바로 타켓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아주 총알바지가 되는 그런 시대가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그러니까 10년도 안 남았지요. 2022년도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게 있으면 뭐 이 책 나온 지가 4, 5년 됐기 때문에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떠세요? 아주 편리한 시대입니다. 너무너무 편리합니다. 너무너무 편리해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게 이 스마트폰 하나면은 뭐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전부 다 됩니다. 이거 하나면 모든 세계를 다 움직이고 다 하고 이걸 가지고 못하는 일 한 개도 없지요. 너무 편합니다. 일하는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일주일에 한 달씩 걸리는 거죠. 불과 몇 초 만에 다 해결하는 것이 스마트폰이거든요. 지금 이처럼 우리가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그렇게 만들고 그러면 이제 오는 게 뭐냐. 대량 실업률입니다. 대량 실업률. 앞으로는 취직하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인재를 많이 뽑지. 물론 거기다 코로나 때문에 또 인재를 많이 모집 안 하는데 4차 산업혁명에 특권이 있다고 왔는데 이제 옛날같이 몇만 명 사원 모집 그 시대가 지나가 버렸어요. 많은 지식인 젊은이가 갈 곳이 없고 있는 사람도 쫓겨나는 그런 시대가 어디 온다고요? 대한민국에부터 세계에서 가장 1순위입니다. 대한민국이. 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 이 두 책을 쓴 그 사람들에서 보면은 앞으로 이게 뭐가 나오냐면 양자 컴퓨터가 나옵니다.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는 우리가 슈퍼컴퓨터에도 굉장히 성능이 좋은 컴퓨터라는데 양자 컴퓨터가 몇 년 안 있으면 온다 그럽니다. 몇 년 안 있으면. 연도를 뭐 책에 여기저기 틀리게 말했는데 그건 제가 뭐 참고로 보면 일단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가는 앞서가는 그런 단체에서는 지금 양자 컴퓨터를 다 구상하고 있다 그럽니다. 양자 컴퓨터가 얼마나 빠르냐면 무지무지하게 빨라요. 슈퍼컴퓨터가 얼마냐 10억 년 동안 아주 지금 굉장히 성능이 좋은 컴퓨터가 10억 년 동안 계산하는 것을 양자 컴퓨터가 계산하면 1분에 끝내 1분에.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속도입니다. 10억 년 계산하는 것도 1분에 끝내니 그런 컴퓨터가 세상을 지배한다 이죠. 다시 말하면 그런 컴퓨터가 그런 AI가 그런 인공지능이 모든 곳에 다 적용됩니다. 우리가 사는 것 정치로부터 해서 산업 현장으로부터 해서 내 개인의 생활에 대해서 모든 곳에 학교로 모든 곳에 이것이 양자 컴퓨터가 들어오면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지요. 수백 명이 하는 것도 수백 명이 1년 내내 하는 일을 갖다가 이 양자 컴퓨터에 딱 탑재 미사일에 뭘 탑재한다고 핵폭탄을 탑재하면 무섭죠. 왔지. 이 양자 컴퓨터에다가 그런 각가지 모든 걸 같이 동행해 버리면은 혁명 아니라 폭발이 어디에 우주에 전 세계 폭발이 납니다. 산업에. 그 사람은 할 일 없지요. 기계가 다 로봇가 AI가 다 하기 때문에 할 일 없으니
어디 갑니까? 이게 인공지능 앞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를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그런 시대,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되면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내가 하는 모든 곳에 쫓겨납니다. 교사도 없고 변호사, 판사도 없고 다 쫓겨납니다. 기업의 경영진들 다 쫓겨납니다. 그래 그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프레카리아트. 프레카리아트 시대. 이 시대가 우리에게 온다 이죠. 몇 년 안 남았어요. 2025년대, 2035년 되면 이렇게 앞으로 70년 지나면은 양자 컴퓨터가 전 세계에 상용화, 우리 스마트폰 호주머니 넣고 다니지 그런 시대가 오는 거라요. 상용화 되어져서 각 분야 구석구석까지 다 이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너무 편리하지만도 거리에 실업자가 보글보글 하는 거라요. 이렇게 바로 이런 인공지능을 컨트롤하는 그 사람은 1%. 인공지능을 다스리는 사람은 1%입니다. 나머지 99%는 전부 다 종입니다. 종이 어떤 종이냐? 프레카리트는 뭐냐? 여기는 노숙자, 가난한 사람, 실업자, 빈약한 사람, 전부 이런 사람. 그러니 1% 뺀 나머지는 여기 다 속하는 거라요. 이제 직장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공장에 부장, 부사장 그런 제도 없고, 인공지능을 다스리는 지도자, 그걸 인공지능의 주인이 된 사람 몇 사람 1% 빼고는 다 여기 전락해버려요. 그게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하면 80몇 년밖에 안 남았죠. 이 책에 원래 90년 했는데, 70년 했는데, 실업률을 대로 항상. 이거 어떻게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느냐?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느냐? 세계적인 하버드 대학이라든가 MIT 공대라든가 이런 대학에서는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이런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는 데에 거기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살아갈 길을 찾고 있는 게 그런 대학은 한국은 아주 깜깜하다 합니다. 또 그리고 제가 이 강의를 몇 번 나누어 하는데 끝에 가서는 뭐냐? 성경적 대책은 뭐냐? 인공지능을 운영하는 지도자 훈련이 있고 그 내용은 뭐냐?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입니다. 이거는 컴퓨터가 못하거든요.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은 AI 아니라 양자 컴퓨터도 못하거든요. 그거는 인간 고유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철학을 공부를 해야 된다. 이 철학을.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철학을 공부해. 철학 속에는 문학이 있습니다. 문학과 철학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AI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에 거기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바로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이 우리가 인간이 갖추면 그게 지배를 안 받고 종이 안 되고 살아간다 이죠. 그게 대책이래요. 공감 능력과 창조적 상상력. 이제 시간이 몇 번 강의한 중에 요거 나갑니다. 공감 능력은 어떤 것이며 창조적 상상력은 어떤 것이고 왜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서 죽기 살기로 인공지능을 연구하느냐. 인공지능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주제가 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라요. 그건 1%도 안 되기 때문에 세계 사람이 다 못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성경적 대책이 있습니다. 성경적 대책.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AI 시대에 갔다가 인공지능 시대에 갔다가 양자 컴퓨터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체하며 살아갈 것인가. 인간이 컴퓨터에 종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인간이 거기에 머슴이 되어서 아주 비참하게 전락하는 건 노숙자와 같이, 빈곤자와 같이, 가난한 자와 같이 이렇게 전락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얼마? 2025년부터 2035년 사이 다 이거 이루어지거든요. 그래 비참하지요. 거기에 안 들어가고 거기에서 비참하지 안 되면 이거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닦아 나가야 됩니다. 급합니다.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너무너무 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 이거 관심 없어요. 관심 진짜 없어요. 아무 관심 없어요. 관심 없다가 당하면 아까 그랬죠. 아무 관심 없는데 주사를 팍 찌르면 얼마나 아파요. 그러나 내가 아프다는 걸 미리 예처가 받으면 하나도 안 아파요. 마찬가지.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걸 알고 지금부터 공감적 능력과 그 다음에 또 창조적 상상력과 여기에 대한 훈련과 그 다음에 성경적 준비를 딱. 이 책에서 다 그런 거 얘기합니다. 이 책과 이 책. 여러분 시간 있으면 꼭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안에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이 책 두 권 책에 다 그걸 얘기하고 성경적 능력과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는 거. 그래 8가지가 이때 대책하는 거. 그래 8, 8이라고 나와. 이 책 제목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에게 먼저 하나님은 이 책을 읽게 만들었습니다. 이 책을. 양자론과 소립자 이걸 먼저 읽게 만들었어요. 그래 이걸 읽고 이 책을 보니 이해가 딱 되는 거래요. 양자 컴퓨터가 뭔가 이 책을 읽을 때는 몰랐는데 바로 4차 산업혁명 책 속에서 보니 양자 컴퓨터 그런 거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과학적으로 이 양자론 소립자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 과학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좀 고도의 과학 아닙니까? 이거 소립자, 양자론 뭐 이런 거. 이런 무서운 시대가 오래 겁니다. 편리는 너무 편리합니다.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컴퓨터면 안 되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뭡니까? 밥줄이 다 끊어진다는 것. 노숙자로 전락한다는 것. 가난한 사람으로 거지로 다 전락한다는 것. 누가 사자이고 경영이고 다 필요해. 전부 똑같이. 첫 번째 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의사, 변호사, 판검사, 회계사, 그 다음에 교사, 기업의 경영진들 이런 사람 먼저 일자리가 없어요. 굉장히 빠른 시대로 오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AI가 다 합니다. 인공지능이 다 합니다. 인공지능이 학교 선생님이 되고 판사는 판결도 내리고 의사는 진단 내리고 의사가 진단 내리면은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하면 실패가 0%. 산업 현장에서는 인공지능 AI가 하면은 생산량이 몇십 배 더 나옵니다. 그래 경영자는 눈을 부릅뜨고 인공지능에 대해 연구하고 거기에 주인공이 돼야 되죠. 사람 불러놓으면 뭐 결근한다, 머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감기 들었다 하면 다 결근하고. 그래도 쉬는 시간 주지요. 2시간 일하면 또 쉬는 시간 있지요. 여기는 쉬는 시간이 있습니까? 밥을 달랍니까? 커피 달랍니까? 무슨 영화 감상할 시간을 달랍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밤도 없고 낮도 없고 계속 일하는 그 시대가 인공지능이 일하는 시대. 그래 기업에서는 기업가, 보스는 CEO는 몇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 인공지능이 움직이시도록 요원 몇 사람만 있으면 전부 다 합니다. 수천 명, 수만 명 종업원 들었던 그 사람 몇 사람밖에 안 돼요. 그 생산량은 전에보다 몇십 배 더 많이 나오고. 그런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거기에 맞서기 싸우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시간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계속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눈 똑바로 뜨는 것이 아니고 깨달으면 돼요. 알고 있으면 돼요. 알고만 이런 시대 온다는 걸 내가 미리 알고 뭡니까? 혈관 주사하면 안 아프지. 알고 있으면 안 아파요.
이런 시대에 현명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